안녕하세요. 커피하는 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일만 끝나면 정말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편해질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죠.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통을 찾는다고도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어차피 힘드니까 이 약물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의아했거든요. 저는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접했습니다. 신선한 내용이 많으니 여러분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참을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관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재 자신의 분야에서 1등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경쟁에서 그 사람은 고통받게 될 겁니다. 물론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그만한 성취감도 없겠지만 1등이 아닐 때는 1등을 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1등일 때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성장한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덜 고통받을 수 있겠죠. 결국 고통과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기준에서는 심한 고통이지만 다른 기준에서는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신경끄기의 기술에서도 내가 처한 객관적 상황보다 그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사람들마다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나 가끔은 잘못된 또는 편협한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가득 채워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외모 콤플렉스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하고 매력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외모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바꿔서 생각한다면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아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나의 고통을 내가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 나의 고통을 내가 만든 게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종종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일적인 이유로 SNS를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사람, 다른 업체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나는 왜 이것을 못하지? 나도 더 빨리 성과를 내야 하는데 등의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었어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 저를 고통 속으로 먼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치관이 남보다 더 잘 살기도 아니고 이 사업체의 목표가 다른 업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아니거든요. 원래 제 인생의 가치관은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기이고 이 사업체의 목표는 느리더라도 계속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제 가치관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비교를 통해 오는 고통도 사라졌고요. 물론 아직도 남과 비교를 할 때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마다 제가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관을 떠올립니다. 저는 남과의 비교를 통한 고통보다는 매일 성장하기 위한 고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고통은 저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주기보다는 땀 흘려 얻은 성취감과 결과를 줍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그 결과가 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의 크기 역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무런 고통 없이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그 사람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고통을 덜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평가할지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해야 해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에 어떤 기준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기준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성과를 내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나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노력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에 따라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고통으로 느껴질 수도 행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만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좀 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세상을 바라보시나요? 혹시 현재 어떤 문제로 고통이나 아픔을 겪고 있다면 다른 기준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 보세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 문제가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